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구입니다.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조금 더 쉽게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입버릇처럼 많이 쓰는 말이죠. 물가 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맥북, 작업자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애플의 맥북 컴퓨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애플이 올해 이 제품을 3월에 국내에 179만 원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불과 출시 3달 만에 219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어요. 40만 원, 22%가 오른 겁니다. 저도 요즘 영상 편집을 시작을 하면서 슬슬 이제 맥북을 좀 째려보면서 '하나 사고 싶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게 옵션을 쪼금만 추가하고 모델을 바꾸면 이게 퍼센트로 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비싸져 버리니까 지금 쓰는 컴퓨터로 일단 만족하고 좀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. 물론 이 맥북 가격 인상이 단순히 '물가 상승 때문만이다.'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달러 원 환율도 영향을 줬을 거고 메모리 가격 상승, 뭐 요인이 엄청 많았겠죠. 그런데 어찌 됐든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남는 건 뭐죠? 딱 한 가지 사실만 남는데, 그게 뭐냐? 어제와 같은 숫자의 화폐로 오늘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었다는 겁니다. 분명히 내가 지갑에 갖고 있는 화폐의 숫자는 똑같거든요, 누가 꺼내 간 게 아니면.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, 질이 낮아졌거나요. 이게 뭘 의미하느냐,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죠.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는 이 숫자가 있잖아요. 이 숫자가 정말 내가 벌어 들여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잖아요. 이거를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걸까?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있으면 부자일까요? 그러면 한 30년 지나서 30년 후에도 내가 100억 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? 이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. 우리는 이 신사임당이 그려진 이 종이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5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통장에 1,0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'나는 1,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건 맞는 말이에요. 근데 그 숫자가 언제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?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이 원화를 가지고 음식도 사 먹고 차에 기름도 넣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한단 말이죠. 이 화폐는 세상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,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재화나 이런 것들에 이 공통된 숫자 하나를 가지고 가치를 다르게 매겨 놓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중간 매체로서 엄청 편한 매체가 되어 주는 거라고 봐야죠. 이게 없으면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원시인들이 하던 그 물물 교환 이런 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. 엄청 불편하겠죠.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? 화폐의 숫자를 늘렸다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. 화폐의 숫자를 늘리는 거하고 세상에 있는 이 물건, 재화 이거를 늘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. 화폐의 수는 정책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거든요, 사실. 뭐 이거 찍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음식, 뭐 자동차, 아파트 이런 재화와 서비스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수고를 쏟아 부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들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화폐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재화와 서비스는 그만큼 안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비교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'물가가 오른다.'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숫자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로 실제로 얼마나 뭔가 살 수 있느냐, 그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,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 일상에서 엄청 쉽게 하는 말이 하나 있죠. "아, 너무 비싸다. 물가 너무 올랐다." 이게 뭐 입에 자연스럽게 그냥 튀어나오는 우리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. 이건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. 이건 물건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고요.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. 물건이 아니라 화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. 그러면 '화폐의 가치가 내렸다.'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요.
어떻게 되는 거죠? 물가가 올랐다. 이꼴 화폐의 가치가 내렸다. 이게 거의 성립이 돼 버린다는 거죠. 재밌지 않습니까? 물가가 오르는 것 그리고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. 이 두 가지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라는 거죠. 물론 모든 가격 상승을 화폐 가치 하락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. 물건이 부족해서 오를 수도 있고요. 수요가 늘 수도 있고 원재료나 세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르게 될 수 있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진 원화 한 장, 이 숫자, 이 숫자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룬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대체로 들어보면 "현금만 들고 있지 말고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." 이런 얘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항상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 자산이라는 거는 이런 물가 상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. 무조건 집을 사라, 주식을 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내가 힘들게 벌어 놓은 이 가치 다시 말해서 나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를 원화 숫자 이걸로만 쌓아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가치가 녹아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쉽게 실제 있을 법한 가정을 한번 해 보면서 영상 끝내 보죠. 20년 전 2006 년으로 갑시다. 꼬마 친구 하나가 엄마한테 5천 원짜리 용돈을 받았다고 쳐 봅시다.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막 방방 뛰다가 이게 이 5천 원이 장롱 밑으로 쏙 들어가서 잃어버린 거예요. 그리고 나서 20 년이 흘렀습니다. 2026년 오늘 이사를 하다가 그 5천 원을 성인이 된 이 친구가 다시 찾게 된 상황을 가정을 합시다. 자, 20년 전에는 짜장면이 3천 원 정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한 8천 원 정도 합니다. 그러면 그 5천 원 분명히 장롱 밑에 들어갈 당시에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고 나오면서 바나나 우유도 하나 사 먹고 1,000원 남겨 가지고 다음날 PC방 가 가지고 친구랑 오락도 한 판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거든요. 근데 20 년이 흐른 지금 되찾은 그 같은 5천 원으로 이 친구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게 되었습니다. 이 지폐, 화폐 자체는 바뀐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. 근데 그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.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. 그만큼 이 화폐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계속 박살난다는 거고 이게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본질이었다는 겁니다. 눈에 보이는 이 숫자, 이 숫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 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다르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대비하셔야 됩니다. 돈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입니다. 너무 중요하니까 막 써가지고 없애버리지 말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내가 힘들게 벌어놓은 이 가치, 내 힘을 어떻게 저장하고 또 지켜낼지 계속 고민합시다.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이걸 숫자의 착시라고 부르거든요. 이 숫자의 착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물가 때문에 월급과 자산 둘 다 숫자는 엄청 커졌는데 세법은 이걸 보고 "너 더 벌었네. 자산이 더 늘었네."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. 우리나라는 누진의 나라입니다. 누진세의 나라입니다. 세법이 바뀌지 않았고 실질적인 내 벌이가 바뀌지도 않았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증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